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몰카,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동영상 이런 걸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해드린 시간을 가져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률에는 특수 강도 강간, 친족 관계 강간, 장애인 강간 등등 이제 거의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조항은 한 몇 개 정도 됩니다. 차례로 여기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리고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어떠한 말을 한다든지, 음향, 소리를 낸다든지, 글이나 그림, 영상 또는 이상한 물건 그런 거를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이제 처벌하는 범죄예요. 이걸 이제 법정형이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나 어떤 기타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신체 부분, 성적인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 그러니까 찍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함으로써 이제 성립하는 범죄예요. 상당히 무거워서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이 법정형이 상당히 강하죠. 자, 셋째, 촬영물의 반포, 판매, 전시 또는 상영 등 행위입니다. 방금 이제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거를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이거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거나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이것도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형이 중하죠. 자, 넷째, 편집, 합성 또는 가공 이런 등의 방법으로 만든 허위 영상물 그거를 이제 제작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 반포할 거를 목적으로 해서 목적범이에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이런 거를 이제 음성을 대상으로 한 어떤 촬영물이나 영상물이나 음성물 그런 거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이거를 편집하고 합성하고 가공하고 이런 걸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딥페이크 아시죠? 자, 포르노그래피 배우의 얼굴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입히거나 아니면 지인의 얼굴을 입히거나 이런 행위를 이제 처벌하는 게 이 조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행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딥페이크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허위 영상물. 이거를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거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성폭력 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관될 수 있는 범죄로 뭐가 있냐면 이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엿보는 거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로 찍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먼저 조용히 그 지하철 경찰 수사대에 신고부터 먼저 하셔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 몰카범의 행동을 그 사람한테 눈치채이지 않게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한 경찰이 왔다. 와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그 사람을 검거하고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수순을 밟으시면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몰카범이 이제 본인한테 행한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몰카를 찍는 행동, 그런 행동을 촬영한 영상을 이제 출동한 경찰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경찰이 이제 현행범 체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리벤지 포르노. 뭐 이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양해 바랄게요. 하여튼 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서 전 여자친구의 영상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후 대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방통심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유포된 그 인권 침해 영상이죠. 이런 인권 침해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을 하면요. 그러니까 선 차단 후 긴급 심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그 게시물을 차단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너무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선 차단 후에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심의를 거쳐서 이게 정말 완전히 차단시켜야 될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그 방금 말씀드린 방법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영상물이라는 게 그 특성상 거의 무한대로 복제와 반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포가 일단 된 후에는 거의 회복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해외 사이트에 그 퍼진 영상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예방이에요. 사실은 예방만이 답입니다. 가능하면은 그 영상을 이제 찍지 마시고요. 뭐 남자친구나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할 경우에 잘 설득하시는 게 필요해요. 뭐 가령 설득을 하실 때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또는 이제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중고로 판매를 해도 이게 복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포렌식 기술이 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잠금 폰을 뭐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영상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누가 버린 휴대폰을 뭐 열어보거나 아니면 초기화해서 중고로 나온 것도 복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영상물을 취득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나 뭐 상대방한테 네가 영상을 일부러 뿌리지 않을 거라고는 믿지만 뭐 이렇게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유포된 경우가 많다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영상 촬영은 이제 좀 자제를 하시는 게 그렇게 예방하시기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자,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 또 연인 사이에 동의하에 찍었지만은 헤어진 다음에 복수심이나 또는 실수로 배포된 영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IT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두운 면도 많아요. 오늘 주제인 디지털 성범죄도 그중 하나죠. 그러니까 모쪼록 이제 조심하시고 연인과의 좋은 관계는 이제 기억으로만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노마드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